지금 물음표가 찍혀있죠 끝에. 이게 뭡니까? 어떤 분이 한 말씀 같은데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정부가 아무리 그래도 끄떡 안 합니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일단 의사협회가 15일 골기대회,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이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골기대회가 15일, 그리고 전공의들이 오늘 밤 총회를 열어서 집단 행동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죠. 지금 굉장히 심상치 않은 사람인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대치하고 있어요. 관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 면허 정지 처분이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 대한 전 의협 회장의 반응이 최근에 좀 알려졌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노한규 전 의협 회장인데요. 본인은 이제 SNS상에 이런 입장을 좀 올린 거죠.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의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다. 재앙적 결과는 모두 국민 몫이다. 굉장히 표현이 강해요, 지금.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미니 인터뷰 좀 진행해 볼 텐데요.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김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김윤 교수님한테 가장 궁금한 것부터 의대 정원 늘리는 문제, 이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전문가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당연히 늘려야 하는 거죠. 예. 국민들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진료대란, 또 지방에는 의사를 못 구해서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의사 연봉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억 하던 의사 연봉이 올해는 4억을 줘야 의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조사나 또는 그 미래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수급 추계를 한 결과를 보면 예. 2050년에 적어도 2만 한 5천 명 이상, 현재도 정부는 한 5천 명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저희 팀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한 3만 명 가까이가 현재도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문제를,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과 같은 생각은 사실 의료계 내에서는 소수 생각입니까? 아니면 좀 많이 계십니까, 지금요? 예, 소수죠. 아주 소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그 생각하는 것만큼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긴 한데, 예.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의사협회가 그 협박을 하고 또 주변에서 동료들이 눈치를 주고 왕따를 하고 하니까 예. 그런 발언을 못 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의사협회는 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그 의사 공급을 줄여서 의사들 몸값을 지키거나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킨다는 표현보다는 지금보다 몸값이 점점 더 올라갈 텐데, 예.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00년 의학분업 때부터 의사협회는 정부가 중요한 어떤 의료 정책을 내놨는데, 예. 그게 본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매번 파업을 통해서 그 정책을 좌절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의대 증원과 같은 자기들 밥그릇 지키는데 그 해가 되는 위험 요인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파업이라고 하는 실력 행사를 통해서 예. 막고 이후 정책에 있어서도 의협이
일종의 거부권, 정책에 대한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정부는 사실은 진료 거부 등등 여러 가지 이게 파업이라고 표현되는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강경 대응해갔다고 좀 이미 천명한 상태인데 의료계 네. 일각에서 나온 얘기가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어째서 이런 반응, 이런 발언까지 나오는 겁니까? 이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그 지금 비대면 진료라고 부르는 원격 진료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 정책을 파업으로 좌절시켰고요. 그 지금 현재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사들이 검사하고 약 쓰고 수술하고 매번 할 때마다 그 진료비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방식에서 일종의 그 묶음형 수가처럼 병이나 수술에 따라서 진료비가 정액으로 정해지는 포괄수가제도 그때 파업을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도입을 저지시켰고요. 예.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의대 증원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예. 전공의들이 그 응급실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하는 극단적인 형태의 파업을 해서 의대 증원을 좌절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사실 대치 상황인데 이번에도 2020년처럼 의대 정원 늘리는 게 이게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전혀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2020년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국민이 한 절반 가까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90% 정도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2020년 이후로 국민들이 의사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사들의 파업이 예전처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성공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치 국면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서울대 의대 김훈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김 교수님은 일단 의대 정원 늘리는데 찬성하는 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또 반대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그분의 목소리도 연결해서 듣도록 하고요. 일단 지난 2020년 무산됐잖아요. 당시 모습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짧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초영 교수님. 네. 만약에 전공의들이 파업, 그러니까 진료 거부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게 이제 병원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거? 사실상 이제 파업이 현실화돼 있다는 걸 좀 전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나서면 이길 수 있거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의사들이 파업을 현실화하면 결국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의사 수가 부족한데 정원이 안 된 거 또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파업으로 의대 정원에 막힌 것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국민들이 나서서 이 의사들의 어떤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국민들을 위해서 불상사는 없어야겠다. 이것만큼은 꼭 양쪽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